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고요. 네, 일단은 바로 5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해봅시다. 5번째 단원이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잘 보시면은 일단은 부등식도 되게 여러 개로 풀겠다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네, 우리가 당연히 1차 부등식을 할 수 있어야 다른 뭐 2차 부등식, 뭐 연립 부등식 이런 걸 풀 거 아니에요. 다 기초가 어쨌든 간에 다 1차로 풀겠죠. 그렇죠? 2차로 돼 있든 몇 차로 돼 있든 간에 어쨌든 1차로 만들어서 푼다. 일단은 우리가 그 부등식 표현을 못하면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부등식 표현해 주는 거를 못하면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부등호는 당연히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네. 눈을 좀 이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네. 네, 우리 이 친구들이 이제 부등호 표현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잘 보시면은 뭐 A가 B보다 크다, 이상이다, 이하다, 이거 못하는 애들은 없겠죠?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 내 문제인가요? 네, 선생님하고 만약에 중1 때부터 했는데 모른다면 내 문제가 맞긴 합니다. 네, 내 탓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나랑 중1 때 안 했다면 내 탓은 아닙니다. 중1 때 선생님 탓, 초등학교 때 선생님 탓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난 그런 거는 생략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요거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두 개를 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B로 나눴을 때 0보다 크고 B로 나누었을 때 0보다 작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 나누는 분모가 항상 0이 아닐 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개를 곱해서 양수다, 두 개를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A와 B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만, 그래서 부가시라 쓸게요. A, B, 부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A, B, 부다.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가 된다라는 건 풀, 마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가 된다라는 건 풀마, 마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가 같다, 부호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작지 않다. 뭐 이렇게 쓸까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 다음에 네,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런 경우는 잘 보세요. 선생님이 그대로 써볼게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부등식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 눈이 아니라는 거는 요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A는 B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만 아니라고. 그럼 얘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A는 B 이하다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게, 네,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거의 암기입니다. 네, 뺄셈 비교라는 게 있어요. 네. 자,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개를 뺐더니 양수고 두 개를 뺐더니 음수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넘기면은 이거 두 개를 다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표현할 때 얘를 사용할 수 있고 얘를 표현할 때 얘를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면 얘고 얘면 얘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너네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명제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런 형태면은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넘겨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막 식조작을 해주게 됐는데 이거 식조작을 해보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요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이 불가능할 때 요렇게 바꿔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식 조작을 하다 보니 이거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이게 맞네를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할 때 많이 할 거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 이 정도 말만 써줄까요? 네. 선생님이 조금 수정할게요. 이면이란 말을 확인할게요. 이면.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거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우리 그 부등식의 성질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등식의 성질은 양팔저울이어서 그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둘이 똑같이 2배 해주고 둘이 똑같이 나누기 하고 둘이 5개씩 추가하고 두 개 4개씩 뺀다고 해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등호도 비슷해요. 부등호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부등호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음수곱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하고 4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둘이 마이너스 3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얘가 더 커지는 걸로 바뀌게 됐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해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추가로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역수도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얘네를 역수를 취하잖아요. 그럼 부등호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하고 3이 있어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만들어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경우는 A와 B가 부호가 같을 때만입니다. A와 B 부같일 때만. 부호가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등호가 뭐 달라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바꿔봐야 그냥 온전히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정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수정의 뭐 2가지인데요. 뭐 어떤 거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고 ab가 실수래요. 요런 말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이면, 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요런 식이 성립하고 A와 B가 실수라면 뭐가 성립하냐면 A와 B는 동시에 0일 수밖에 없어요. A와 B는 동시에 0일 수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성립이 안 돼. 반대로 썼네. 이걸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네. 둘이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래요. 근데 A, B가 실수라면은 A와 B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잖아요. 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뭔가 3 빼기 3처럼 상쇄되는 식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A, B가 실수라면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둘을 더해서 0으로 만들려면 A와 B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괄호 3번인데요. 괄호 3번은 이제 부등식의 사칙 연산인데 부등식의 사칙 연산인데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그 반복수학 뭔가 강의 그 촬영하면은 거기에서 예시를 많이 들어줄 예정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 알파 베타고 뭐 y의 범위가 뭐 a, b라고 얘기를 해봐요. A, B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둘이 뭐 곱한 거에 범위를 구하세요 얘기한다면은
얘끼리 곱하고 얘끼리 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 있는 값들하고 y에 있는 값들하고 서로 곱할 건데 그 나올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그거를 양쪽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막 그냥 무지성으로 곱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 중에서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 중에서 걔네를 뭔가 그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항상 여기 양 끝에 써 있는 것들이 가장 극단적인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연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얘네들끼리 연산을 해봐가지고 최대 최소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X랑 뭔가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 둘을 연산할 건데 그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연산을 하게 되면 그거의 최소와 최대를 양 끝에 써주면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부등식 사칙 연산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1차 부등식에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뭐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A를 나눠서 해결할 거잖아요. 근데 A를 나눌 수 있는 거는 A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 A가 0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도 경우가 두 가지로 갈려요. 뭐냐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양수이면은 부등호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A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럼 A가 0일 때 또 문제예요.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X가 뭐 B보다 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 왼쪽은 무조건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무조건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B가 진짜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은 X에다 무슨 짓을 해도 항상 0이고 얘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5인데 그럼 얘는 무조건 0만 나오고 얘는 무조건 5만 나오잖아요. 근데 5가 0보다 작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 5보다 절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를 해가 없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뭐 이런 경우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왼쪽은 무조건 0이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항상 무조건 0. 얘는 항상 무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뭐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래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해요? 이거는 특수한 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뭐 해가 없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불능이라고 하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 같은 거니까 알고 계셔주면 좋고요. 네, 뭐 그렇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필기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2차 부등식이에요. 드디어 2차 부등식이죠. 근데 2차 부등식 하기 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건데 부등식과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x제곱은 4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이 두 개를 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겠다고요. fx, gx. 그럼 두 개가 같은 구간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y는 x제곱이고 이 친구는 y는 4 아니에요? 그러면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리고 y는 4를 이렇게 그려준다면 우리가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풀마 2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또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둘이 만나는 지점은 풀마 2죠. 풀마 2인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랑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답을 어떻게 얘기해 주면 돼요? 여기가 x가 2일 때였잖아요. 마이너스 2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였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 구간은 전부 다 그 fx가 더 위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그 x가 2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2일 때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여기 fx가 gx보다 더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2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그 순간부터는 fx가 더 위에 있지 않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등식과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해야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y는 0이고요. 이게 y는 fx입니다. 그냥 이렇게 쓸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렇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둘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x가 알파일 때고 x가 베타일 때 아닐까요? 그렇죠? 이것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다 색칠할 건데요. 내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0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0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세요 얘기한다면 이 파란색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주세요 얘기한다면은 요 아래 빨간 부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고차항 미지수 개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항상 A를 양수로 만들고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이거는 문제 풀면 설명해 줄게요. 항상 만약에 A가 음수로 돼서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곱해서 네, 양쪽을 마이너스 곱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 미지수 개수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명시가 꼭 돼 있으면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까지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용어로 뭐라 부를 거냐면 사이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사이로 나오게 된다. 그 위에 있는 경우는 답을 우리가 뭘로 해석해 주면 돼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이거를 먼저 이름부터 써야죠. 이거를 우리가 양끝 값이라고 부를 건데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양끝 값이라고 이제 조금 암기를 하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얘네를 보고 얘까지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한다. 이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거꾸로 하는 작업을 많이 연습해 봐야 돼요. 문제집에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문제집 강의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부등식 뭐 요런 거 중요하고요. 너네 뭐 근해 분리 요런 거는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2차 부등식은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부등식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네, 다음 동그라미 3번. 연립부등식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 암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노래죠, 그렇죠? 연립 조건은 교집합, 해는 합집합. 이렇게 쓸게요. 해는 합집합. 이거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박자를 타시면서 연립 조건. 다시 자 박자를 살리면서 연립 조건은 교집합, 해는 합집합. 시작.
돈 벌기 힘드네요. 네.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문제 틀립니다. 알겠죠? 이거 저주 거는 거예요. 이거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으면은 너네는 이 문제 틀릴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연립하고 조건이 나오면은 걔네는 항상 교집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와 나의 교집합은 공통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둘이 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왔으면은 교집합이라는 건 두 개의 부등식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때 마지막에 답을 딱 낼 때는 모든 답들을 합집합해서 낼 거예요. 합해서 낸다고. 이해돼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이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의 연립부등식이 등장하면 얘는 연립부등식이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해서 풀 거예요. 이제 질문 있죠. 선생님, 왜 요거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요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쓸데없는 범위까지 포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좁은 범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뭔가 진짜로 포함 안 되는 범위까지 그 A와 C 사이에 있는 쓸데없는 범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좁고 정확한 범위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사용해서 연립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립분식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걱정되는데요. 네, 네 번째 이제 절대값 부등식이에요. 일단은 선생님이 최대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왔고 이것도 좀 선생님이 예시로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손강의 찍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요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문자식이 등장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문제 다 이거예요.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문자식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대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식이 양수일 때 그 문자식이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문자식을 이렇게 쓰죠. 네, 그 문자식을 2차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그 안에 있는 그 문자식이 양수일 때 문자식이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풉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절대값 안에 문자식이 등장하면 안에가 양수일 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안에가 음수일 때 문제를 쭈르륵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의 답을 합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쭈르륵 풀 때 얘랑 항상 교집합해야 된다는 거. 답을 쭈르륵 풀고 얘랑 교집합, 답을 쭈르륵 풀고 얘랑 교집합, 그 다음 마지막에 두 개의 답을 어떻게 해요? 합집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대수적 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수적 풀이는 어떠한 문제에도 뭔가 거의 다 성립하는 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은 진짜 졸라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결국 그래프 풀이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프 풀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각적 풀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요령이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별이 양수일 때 그래프, 일 때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면 됩니다. 그냥 그거를 그려주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뭐 여기가 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이 양수일 때, 별이 음수일 때 뭔가 그래프를 여기에 두 개 그려주고 문제를 풀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문자식이 존재하면은 요 두 가지로 문제를 꼭 풀 거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이 예시를 되게 그 문제풀이 영상으로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항상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부등식이 만약에 돼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얘를 넘겨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요런 꼴로 만들어서 풀 겁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랑 뭐 1차 식에 뭐 여기 이렇게 위에 더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되게 세세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진짜 세세하게 그려야 돼요. 그 조금이라도 그림이 오차 나가면 힘들거든요. 왜 만약에 여기를 상수항만 남겨둬서 풀게 되면은 그림을 진짜 조금 대충 그려도 웬만한 거 진짜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면, 구간 나누는 것만 정확하면 거의 다 제대로 풀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괄호 3번으로 조금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뭐 절대값 성질인데요. 절대값 뭐 간단한 성질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마이너스, 안 그래도 절대값 되게 막 양수로 나오는 거서 막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불편하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다고 얘기해봐요. x제곱 있다고 얘기해봐요. 그럼 우리는 얘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연립 2차 부등식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진짜 중요하게 잘 쓰이니까 요긴하게 잘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성질은 막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를 그냥 마이너스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둘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 어차피 양수 만들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봐요. 그럼 걔한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이 친구는 양수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다가 부등호를 건드려도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여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쳐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괄호 4번이고요. 우리가 조금 암기해줘야 되는 절대값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1차식은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예요. 아까랑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반대로 쓸게요. 네. 아까랑 조금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이랑 조금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여기 절대값 안에는 1차식이 들어간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쟤를 어차피 그리게 되면 항상 여기 한 경계가 하나란 말이죠. 1차식은 여기가 0 되는 구간을 내가 그럼 별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별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x가 별보다 작을 때, 별보다 양수일 때 그래프가 다르겠죠. 그래서 저 친구를 그리게 되면 웬만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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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네, 웬만하면 그냥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저 축을 그리지 말고 얘가 x는 별이라고 했을 때 별보다 작을 때랑
별 이상일 때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 V자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보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딱 그어서 얘가 y는 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아, 이걸 0이라고 뒀으니까 문제구나. 네, 미안해요. 선생님이 K라고 넣을게요, K. 네, 선생님 여기를 K라고 할게요. 미안함,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랬음. 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얘가 지금 절대값 그림을 이렇게 V자로 그린 건데, 그러면 네, 이 부분이 지금 이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 풀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1차식을 절대값 문제를 그리게 되면 어쨌든 이런 V자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거의 무조건 V자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진짜 웬만하면 저렇게 그 V자 형태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암기해서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우리가 그 절대값, 사이값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해당하는 게 보통 이것도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사이값이다, 양끝값이다,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중요한 예시가 있어줘야, 뭐 예를 들어 뭐 x의 절대값은 뭐 3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x는 사이값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값이 얘의 풀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이값이냐 양끝값이냐 난 그 정도만 암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나오면은 양끝값이고 이런 거 나오면 사이값이구나. 그 예시는 선생님이 그 이제 반복성 문제 풀면서 많이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첫 번째 경우는 네, 양끝값이 나오면서 항상 저 K의 풀마 부분의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반복수학 풀이 강의에서 보여줄게. 알겠죠? 네, 지금은 조금 선 필기해 두고 좀 이걸 익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기 사이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항상 이제 뒤에 있는 상수의 풀마가 사이값이 나온다. 네, 이 정도. 그래서 절대값 방부등 시간 선생님이 내용을 좀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린 게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중요한 게 요 네 가지 정도다. 요것만 너네 머릿속에 있어도 그 웬만한 절대값 부등식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은, 절대값 안에 문자식이 있게 되면은 걔를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어 가지고 대수적인 풀이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냥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간이 꼭 이렇게 2개 나오는 게 아니라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구간 나누는 것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성질 요거 2개 기억해 주시면 되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좀 암기하고 가자. 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요런 꼴로 문제를 해서 풀 거다 라고 정도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등식 되게 할 말 많았지만 선생님이 되게 요약 압축했거든요. 네, 미술반 친구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네, 열심히 공부해서 네, 기말고사 잘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